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알못 여러분, 이번 주에도 경제 읽어주는 남자가 나섰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다뤄드릴 내용은 바로 종전입니다. 종전선언, 남북경협, 통일, 경제통합, 그리고 남북경협주, 통일주, 이런 다양한 현안들이 투자자들 속에서, 가게들 속에서, 기업들 속에서 굉장히 지금 분주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전 어떤 의미가 있고, 특히 우리 경제적으로 앞으로 미래 한반도의 모습은 어떻게 되고, 어떤 분야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북 북한 전문가가 아닌데요, 또 여러분들께, 또 경알못 여러분들께 다양한 경제 현안을 매주 전달해 드려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굉장히 역사적인 일입니다. 사실 역사적인 일, 특히 이제 역사적인 일 중에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보통 블랙 스완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 스완, 거위는 뭐를 뜻해요? 거위가 아니라 백조죠. 백조는 뭐를 뜻해요? 백조는 흰색이죠. 그래서 보통 화이트 스완인데 화이트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왜? 스완은 다 하얘니까. 근데 블랙 스완이 나타났어요. 블랙 스완은 이례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했죠. 2016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브렉시트가 발생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고, 2017년에 경험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할 당시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쟁 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 굉장히 위협을 갖고 주가도 폭락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엄청난 세계적인 블랙 스완이 나타났습니다. 블랙 스완이 나타나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의 경제 구조와 앞으로의 경제 구조가 달라지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영역에서 이미 그런 방향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역사적인 것을 좀 살펴보시면, 먼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2박 3일에 걸쳐서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7년에 역시 있었습니다. 거의 약 10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인 시절에는 최초의 정상회담이다라는 점에서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기록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판문점 남측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것이 또 역사적인 일입니다. 정상회담 하면 당연히 평양에서 했었는데,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 혹은 김정일 입장에서 굉장히 두렵죠. 안보나 어떤 국방 위협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래서 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없었는데 최초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여러 가지 선언을 했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선언했고, 종전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서로 동의했고,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양국 대표가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선언이 있을 때, 이 선언과 동시에 제가 사실 선언과 동시에 제가 그 시점에 어디 외부에 출강 나가 있었어요. 출강 나갔다가 KTX를 타고 오는데 한 기자가, 전자신문에 있는 한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남북 경협 그리고 종전, 이런 역사적인 일로 인해서 앞으로 이 한반도에는 어떠한 미래가 전망이 될까요? 라는 것을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우리 스팀 모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STEEP 해서 스팀 모델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 관점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그동안에는 남과 북이 따로 살다가 이제 어떤 면에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갈등이 없었는데 오히려 갈등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굳이 남과 북의 갈등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얼마나 노조와 사측과의 갈등, 갑과 을의 갈등,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이미 그런 갈등들이 있는 우리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남과 북이 만나면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까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모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대표적인 변화가 있고요.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는 이따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경제적인 것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남북 경협이 활발해질 것이다. 지금은 남북 경협에 머무르지 말고 그곳에 나아가서 경제 통합을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통합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 무역 전쟁에서 이미 다뤘죠. 경제 통합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낮은 단계가 FTA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높은 단계가 EU 같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제 통합을 해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과 북한 간에 지금은 수출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교류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거래하듯이. 그런 경제 통합을 이루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은 너무 이르다. 남북 경협을 잘 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고요. 이게 좀 더 나아가서 경제 통합 그리고 정치적인 통합, 경제적인 통합 플러스 정치적인 통합이 되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까지 가게 되면 더 많은 그 한반도의 미래 전망이 더 예견될 수 있겠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경제적인 통합 혹은 남북 경협 관계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익이 나올 수 있다. 인프라 개발 그리고 북한과 한국을 잇는 TKR 그리고 이 한반도 횡단 열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TKR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남과 북을 잇는 TKR이 연결되면서 이제 물류가 어떻게 돼요? 유럽에 수출할 때 해운 물류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상당 부분의 화물을 그냥 열차를 이용해서 육상 물류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리고 에너지 북한 하면 대표적인 것이 값싼 노동력입니다. 풍부한 값싼 노동력 플러스 풍부한 자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값싼 노동력과 자원이 없죠. 대신에 기술과 자본이 있습니다. 이게 합쳐지니까 엄청난 강력한 파워를 발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금 G7에 있는 국가들의 서열이 조금씩 뒤로 미쳐지면서 우리가 G7이나 G5 정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정말 수많은 경제적인 효용이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관광자원 개발이라든가 또 이런 과정에서 도로 인프라, 철도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개발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 R&D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고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프라 측면에서의 기술 이런 것들이 훨씬 고도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 환경적인 얘기 할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그냥 여기서는 단축하고 시간이 된다면 제가 종전과 경제라는 주제로 따로 강의를 기획해서 제대로 A부터 G까지 다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바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북한이 어떻게 개방할까입니다. 북한이 한 가지 방법은 중국식 개방 모델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베트남식 개방 모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바와 같이 베트남식 개방 모델을 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중국식 개방 모델은 한계가 있다.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중국의 틀에 갇혀서 우리가 정말 고도화된 그런 성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여러 번 대북 제재를 했었죠, 중국이. 그런 것에 대한 반감도 있고요. 대신에 베트남식 개방 모델을 택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을 들여서 이 인프라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자본이 직접 북한에 와서 여러 인프라를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몇 가지 효용은 나눠 갖는 방식. 그게 이제 베트남식인 거죠. 베트남식 개혁 모델을 뭐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역시 한 가지만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도이머입니다. 도이머이. 도이머니는 쇄신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거의 연간 평균 성장률이 7.6%, 정말 고도의 성장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그런 베트남의 모델을 따라가겠다. 결국 외국인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미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어떤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지금 비핵화를 추진해서 북과 미국이 만나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한국을 적으로 뒀다면 주한미군은 뭐예요? 강력한 적이에요. 근데 주한미군이 이제는 미국과 친해지고 중국과 멀어지면 주한미군이 뭐예요? 보호장치예요.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조 속에서 북한의 개방 모델은 뭐다? 베트남식 개방 모델이다.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베트남식 개방 모델을 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남북 경협을 확대하고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뭐 여러 가지 경유를 통해서 남북 경협을 확대하고 경제적인 협력이죠. 이걸 확대하고 나아가서는 경제 통합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치적 통합 바로 통일 한국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이 명확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도 우리 이 경알못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투자에 관심이 많이 쏟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일단은 주요 산업들은 뭐예요? 광물 자원을 캐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광물 자원을 캐내기 위한 중공업, 두산인프라코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어떤 동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중국이래요. 북한에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나 LG U+와 같은 기업들이 또 통신 인프라 측면에서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용, 주택, 건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인프라 건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멘트, 그렇죠?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는 남북 경협을 만든 개성공단을 최초로 합의한 주체가 어디예요? 현대아산이에요. 한국 정부가 아닙니다. 현대아산이 처음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의 지형을 맵을 만든 거예요. 로드맵을 만든 거예요. 로드맵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개성공단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구축하겠다. 현대아산이 한 거예요. 현대아산의 주주회사가 어디예요? 현대엘리베이터죠. 현정훈 회장. 현대엘리베이터는 또 건설주로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반면에 현대아산은 금강산 개발이나 개성공단과 관련된 거의 독점권을 갖고 있는 현대아산은 주식 상장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에 상당한 관심을 또 갖고 있기도 하죠. 그 밖에 인프라 기업, 철강 필요하죠. 왜냐하면 철도 깔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파이프라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려면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송유관 이런 것을 설치하면 당연히 제철 기업들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식료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되잖아요. 빈곤한 우리 북한 주민들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뚜기나 농심 같은 기업도 주목받고요. 한편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들해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국 항공우주나 한화테크인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방위가 남북 간의 이런 종전이 선언됨에 따라서 방위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런 산업들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떨어지면서 주가가 앞으로도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종전 이후에 북한과 미국 간의 북미 정상회담이 6월 중에 개최되고 이미 문재인 정부가 여러 차례 신경제지도를 발표해 왔었습니다. 공약집을 통해서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 신경제지도가 더 구체화돼서
그리고 업데이트돼서 그리고 나름대로 북한과의 합의를 거친 신경제지도가 6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적인 관심이 굉장히 집중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항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여러분 투자나 이 종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건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번 주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